투미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2022년 6월 30일 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요. 바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결과 조정대상 지역 및 투기거래지구 해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방의 규제 지역들을 풀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투기거래지구와 조정대상 지역의 해제 지역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또 중요한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해당 투기거래지구 및 조정대상 지역의 조정안은 7월 15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 부분도 우선은 알아두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투기거래지구와 조정대상 지역 지정 현황은 아래와 같은데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규제지역 해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규제지역 해제가 되면 당연히 호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호재인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규제지역이 풀렸을 때의 효과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우선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보게 되면 투기거래지구냐 조정대상 지역이냐에 따라서 각종 부동산 규제들이 걸린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하나씩 풀어가 볼까 합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사항은 바로 양도소득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양도소득세 중에서도 비과세 요건이 조정대상 지역일 때 취득한 사람들이 적용되게 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가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2017년도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로 조정대상 지역 내 신규 취득한 주택 같은 경우는 2년 실거주 요건을 갖춰야지 되는 것인데 이 부분이 없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요건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사항 중 하나는 취득했었을 시점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조정대상 지역일 때 취득했었다. 그러면 나중에 조정대상 지역으로 바뀐다 하더라도 실거주 요건이 안 생기는 것처럼 반대로 조정대상 지역일 때 취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조정대상 지역으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실거주 요건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취득 시점에 조정이었냐 비조정이었냐가 2년 실거주 요건의 적용 여부를 가른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양도소득세 중에서 처분 시점이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요. 바로 다주택자 중과 규제입니다.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중과 같은 경우는 2주택자 같은 경우는 20%, 3주택자 같은 경우는 30%의 중과세율이 적용되게 되는데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매각할 때인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나는 A주택, B주택, C주택을 가지고 있었는데 B, C주택이 비조정대상 지역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면 B주택과 C주택은 일반 세율로 처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정대상 지역 내 A주택을 갖다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처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해당 요건 같은 경우는 취득 시점이 아니라 처분 시점이 중요하다라는 부분들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다주택자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다 뿐이지 일반 세율은 납부해야 되는데요. 이 일반 세율 역시도 양도 차익에 따라서 다릅니다. 다주택자 중과를 피한다? 이거는 기본이고요. 일반 세율보다는 비과세 요건을 맞추도록 노력해보는 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과세 요건 역시도 비조정 대상 지역으로 바뀌게 되면 혜택이 늘어나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일시적 2주택 요건에 대하여 일전에 정리한 사항입니다. 현 정권 바뀌면서 복잡했었던 양도세, 취득세, 대출 규정이 2년 내 종전주택 처분으로 바뀌게 되었는데 전제 조건은 A주택과 B주택이 둘 다 조정대상 지역일 때라는 것이죠. 그러면 B주택이 비조정대상 지역이라고 하게 되면 달라지는데 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 요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 같은 경우는 전제 조건이 A주택과 B주택 간에 1년 텀이 있는 상태에서 3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가 됩니다. 둘 다 조정대상 지역일 때 2년으로 되는 것이지 B주택 혹은 A주택이 비조정대상 지역이라고 하면 3년 이내 종전주택 처분해도 비과세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 요건도 달라지게 됩니다. 장특공 같은 경우는 2년 실거주를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다만 2년 실거주 요건 같은 경우는 1세대 1주택 요건을 맞췄었을 때에 한해서 1년 보유당 4%, 1년 거주당 4%를 받을 때 이야기고요. 그런데 다주택자라고 하게 되면 1년 보유당 요건들도 얻게 되는데요. 그러면 거꾸로 비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1년 보유당 2%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3년 이상 보유했을 때부터 적용된다는 것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해봤자 1년 보유당 2%씩 해서 최대 15년 30%밖에 안 되잖아요 라고 말하실 수도 있는데요. 맞긴 맞습니다. 다만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라는 것인데요. 2년 보유를 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맞추게 되면 12억까지는 1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게 되고요. 근데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안분 계산을 해가지고 나온 과세 표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율을 곱하게 되면 세금 자체는 얼마 안 된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취득세라고 할 수 있는데요.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는 6억 이하는 1.1%부터 시작해서 9억 초과에 85제곱미터 초과까지 가게 되면 최대 3.5%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8.4%, 12.4%의 취득세 중과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피하기 위한 방법, 비규제 지역에서도 있게 됩니다. 일시적 2주택 요건을 활용하는 것을 넘어서 2주택제를 취득할 때가 비조정대상 지역이라고 하면 일반 세율이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보통 일시적 2주택이라고 하게 되면 일시적 2주택이 둘 다 조정 같은 경우는 이제 2년이냐 아니면 비조정 조정 같은 경우는 3년이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의 전제 조건은 비주택을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취득했을 때입니다. 비주택 자체를 비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사게 되게 되면 A주택이 조정이든 비조정이든 상관할 바 없이 일반 취득세율 즉 1.1에서 3.5%의 취득세를 납부한다는 사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출 규제 역시도 획기적으로 완화되게 됩니다.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투기거래 지구냐 조정 대상 지역이냐에 따라서 대출 규제가 어마어마하게 강력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여기서도 투기거래 지구의 경우는 15억 초과는 LTV가 0원입니다. 그런데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LTV 70%를 적용해 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비규제 지역으로 바뀌게 되면서 얻을 수 있는 절세 효과는 바로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핵심은 1주택자 세율이냐 다주택자 세율이냐 이 부분에 따라서 세율 구간 자체가 2배가 된다는 게 정말 무서운 건데요. 여기서도 다주택자 세율을 보다 정확하게 알게 되면 3주택자 이상이거나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입니다. 그러면 A주택 같은 경우는 조정대상 지역인데 B주택 같은 경우는 비조정대상 지역이다 라고 하면 오른쪽에 있는 세율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왼쪽에 있는 일반 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이렇게 조정대상 지역 내 규제 완화 효과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는데요. 다음은 투기거래지구의 규제 완화 효과를 알아볼까 합니다. 우선 조정대상 지역과 투기거래지구를 구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조정대상 지역 자체는 청약이라든지 대출이라든지 각종 세금들에 대한 규제가 조정대상 지역이다. 투기거래지구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에 대한 규제가 들어가는 게 바로 투기거래지구다 라고 이해하셔도 거의 99%는 맞게 됩니다. 그러면 투기거래지구로 지정됐을 때 나타나는 규제는 바로 어떤 게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요건입니다.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 인가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재개발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 인가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고요. 단 전제 조건은 2018년도 1월 24일 전 최초 사업 시행인가 신청한 재개발 조합 같은 경우는 전매 금지 미적용 요건이 있습니다.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요건을 일전에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을 어렵고 복잡하게 이해할 필요 없이 투기거래지구가 해제되게 되면 조합원 지위양도가 자유롭게 된다라는 부분들이 장점이 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5년 재당첨 금지 요건입니다. 투기거래지구의 정비사업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분양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다른 재개발 재건축 조합을 분양 신청할 수 없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A 재개발 혹은 재건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또 다른 정비사업을 살지 못한다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역시 규정들을 잘 공부하다 보면 또 살 수 있는 요건들이 있긴 하지만 정말 어렵거든요. 그런데 투기거래지구가 아니다 라고 하면 재개발 혹은 재건축 물건을 소유하고 있어도 5년 재당첨 금지에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투기거래지구와 조정대상 지역이 해제됐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각각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이 외로도 청약에 대한 규제도 더 풀리게 되고 효과들은 더 있게 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 사항만 좀 더 첨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권 전매 시 양도소득세율이 50%다.
이게 비조정 대상 지역이 되게 되면 없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비조정 대상 지역의 분양권 같은 경우는 전매 금지 기간도 완화되게 되다 보니 비조정 대상 지역의 분양권 투자가 가능해지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1년 미만은 지방세 포함 77%, 1년 이상은 지방세 포함 66%가 되게 됩니다. 예전에는 조정 대상 지역만 50%준 거였지 비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일반 세율이었는데요. 분양권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과열되다 보니까 조정 대상 지역, 비조정 대상 지역 구분 없이 77%, 66%다라는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거래지구 해제 소식을 전달해드리는 한편 해당 규제가 해제되었을 때의 효과를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라면서 지금까지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